자 27번 개수가 유리수이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다. 유리수 개수입니다. 그리고 근이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나왔는데 또 다른 거는 뭐겠니? 개수가 유리수면 켤레, 무리수로 나와도 켤레근이 성립하겠지. 그럼 또 다른 거는 1 플러스 5가 되겠지. 근거무식에서 나왔던 거. 세근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때 이제 F2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하지. 뭐냐면 근이 3개가 이렇게 나왔어. 우리가 원래는 얘들아 근이 1일 때, 뭐 예를 들어서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오면 근이 1이 되는 3차 방정식, 근이 3에 이렇게 포함하려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씩 빼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 얘를 가지고 뺀다고 생각하면 x에서 마이너스 1이 근이려면 1 마이너스 1을 빼서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뺄 거야. 부호 잘 보세요. x에서 1 마이너스 루트 5를 빼면 뒤에 부호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 것도 x에서 1 플러스 루트 5를 빼면 부호가 이렇게 바뀌었어.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 1이고 요게 fx 이렇게 되겠지. fx라는 식은 이렇게 완성될 수 있을 거야. 근이 주어지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왜? 우리 뭐만 구하면 되니까 f2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냥 여기다 2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끝나요. 여기다 2 대입하면 3이고 여기다 2 대입하면 2 빼기 1에서 1 되겠지. 1 플러스 루트 5랑 여기다 2 대입하면 1이죠. 이번엔 또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계산이 여기서 이렇게 쉬워지지. 합차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면은 3 곱하기 합차 계산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 빼기 5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627번 문제가 될 것 같고 활용 문제 29번하고 30번을 보시면 29번 문제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자 이게 교과서 문제에 보시면 똑같이는 아니어도 이런 비슷한 형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기했었지만 3차 방정식 활용의 경우는 부피 문제가 나오고요. 부피가 이제 세제곱이지 실제로. 그리고 2차일 때는 이제 넓이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죠. 넓이가 제곱이니까. 부피니까 세제곱이니까 부피에 대한 활용이 많이 나올 거고. 부피를 구하는 공식 같은 경우는 다 아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위에 문제 풀 때 기둥 얘기할 때 이제 기둥의 부피 구하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었지. 하면서 이제 추가로 원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었고요. 반드시 다 인지하고 계셔야 될 거고. 29번은 자 이제 스타일을 봐. 이렇게 생겼다. 정유면체에서 요만큼 파였지 지금. 파였어. 그래서 남은 부분의 부피가 얼마다라고 26이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남은 부분의 부피를 구하려면 전체에서 일단 우리 생각이 그거지. 남은 부분은 전체의 정육면체였었지. 전체 부피에서 빼야지. 뭐를? 파낸 부분이라고 쓸까? 파낸 부분을 했더니 걔가 26입니다. 요게 이제 식이 되겠지 실제로. 요 식에다가 미지수 x와 함께 정해 있는 것들을 대입해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부피는 정육면체, 직육면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기둥이랑 똑같이. 근데 이제 정육면체니까 x랑 x. 그래서 전체 부피는 x 곱하기 x에서 x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겠지. 그다음에 이 파낸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도 똑같아. 이 부분도 일종의 직육면체 스타일이지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1이라고 나왔는데 여기가 1, 여기가 1. 밑넓이 1 곱하기 1이죠. 곱하기 높이가 3분의 x라는 거지. 그래서 파낸 부분은 1 곱하기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3분의 x. 뭐 굳이 쓰자면 이렇지. 이걸 뺐을 때 얘가 26이다. 이런 식으로 이 식을 풀면 될 것 같아요. 끝입니다. 식을 풀어가시면 어차피 곱하기 1이 필요 없으니까 x 세제곱 빼기 3분의 x인데 양변에 3 곱해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3 곱하니까 78 뭐 이렇게 되겠지 지금. 이것도 2항에서 마이너스 78은 0. 우리가 풀어야 되는 3차 방정식 같은 케이스지 이게 지금. 풀어볼까? 이제 적당히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을 건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78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커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 커야 되겠다. 2도 안 될 거고 3을 하면 될 것 같아요. x에다 3을 넣어보니까 3의 세제곱하면 27 곱하기 3 하니까 81이고 빼기 3 빼기 78 하면 0이 딱 되겠지. 사실 답은 x 3이겠지. 이거밖에 안 나올 거거든. 실제로 이제 조리제법을 해서 x를 몇 가지 더 구해주면 2차가 없지. 0, 1차 상수 마이너스 78까지. 그리고 지금 대입해서 0이 되는 수가 3이었으니까 3으로 조리제법을 해주면 3, 3은 9, 그 다음 27, 26, 26 곱하면 78, 0 이렇게 됐어. 이거 지금 인수분해 식이
x 마이너스 3에다가 요걸로 써주면 상수 1, 2차라고 했으니까 3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6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해봐야지. 근데 인수분해 하기 전에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운 답이 있지. x는 3이라는 충분히 가능한 답이잖아요. 여기가 1인데 여기가 3이다. 여기 1이면 3 괜찮지 지금. 그림상으로도 얼추 비슷하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근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판별식으로. 그래서 9, 9, 81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쪽이 크니까 이거 음수 허분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x는 길인데 실근이 아닌 경우는 답이 안 되겠죠. 그럼 답은 x 3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3이다라고 바로 답을 내주시면 될 겁니다. 29번이 그렇고. 그 다음 30번도 볼게. 30번도 정규면체 5개를 쌓아서 만들었다. 그때 부피와 건널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이거 부피는 어쩌면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부피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건널비가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건널비도 조금만 생각하면 되게 쉽게 나온다 이거. 볼게요. 아무튼 문제에서 묻는 건 이 정육면체들의 한 모서리 길이야. 그래서 일단 미지수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x라고 놓고 출발을 합시다. 요 길이겠죠. 요런 길이를 얘기하겠지. 여기 x. 모든 모서리 길이는 x야. 그럼 일단 부피부터 생각을 해볼게. 부피가 쉬우니까. 자, 부피는 요렇게 생긴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육면체가 5개 쌓여있는 거니까 그냥 요거 5개지. 부피는 요거 5개가 보이는 거야. 부피 V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요거 하나의 부피가 얼마냐면 아까 해봤죠 우리? 아까 앞서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였지. x 곱하기 x 곱하기 x일 테니까 x 세제곱. 그래서 우리가 찾는 부피는 부피 V는 x 세제곱 5개. 그래서 5x 세제곱이 되겠지.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부피. 한 모서리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부피. 사실 건널비 s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널비 s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얘도.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생각해볼게. 뭐냐면 정육면체가 한 모서리 길이가 x라고 하면 일단 여기 한 면이죠. 한 면의 넓이가 얼마냐면 이거 x제곱이지. x 곱하기 x. 자, 건널비하는 거 겉면의 넓이야. 그럼 이 겉면 전체 다 방향이 총 6군데지. 6군데에서 보이는 겉면의 넓이를 다 더할 거야. 일단 첫 번째 앞에서 볼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 요게 보이는 거야. 요게 보이면 이건데 보이는 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똑같은 거 5개지, 그지? 5개야. 한 면이 x제곱의 넓이가 그러면 5개가 보이니까 앞에서 보면은 x제곱 5개가 보일 거야. 근데 뒤에서 봐도 똑같지 지금. 방향만 반대. 뒤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얘랑 똑같은 모양이 보일 거니까 똑같이 5x제곱이 보이겠죠. 5개란 얘기야. 그 다음 이쪽에서 볼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랑 이거가 보이겠지? 그치? 내 눈에 보이는 게 2개야 2개. 이쪽에서 봐도 똑같지? 똑같이 2개. 그래서 이쪽에서 보든 양옆에서 이렇게 보든 간에 몇 개씩 있냐면 2개씩 있어. x제곱 2개씩. x제곱 2개씩.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위아래인데 일단 밑에서 볼게. 밑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면 밑에서 본 모양은 그냥 봐도 알겠지? 이 3개 보이잖아 밑에서 보면. 하나 둘 셋. 이거 뭐 굳이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 밑바닥에 요거 보이는 거죠. 요거 똑같은 거 3개.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몇 개 보이냐면 x제곱이 3개 보일 거야.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라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잘 봐. 위에서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 정육면체 2개가 있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있지. 여기 요런 부분. 근데 건널비라 하면 결국 우리가 요거랑 요걸 다 더해야 되는데 이거 4개 더하면 여기 더하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넓이는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건널비를 구해주면 우리가 건널비를 식으로 써주면 건널비 S는 2차가 될 텐데 몇 개 있냐면 5개, 2개, 3개 이렇게 있겠지. 다 더해주면 10개, 14개, 여기 몇 개냐? 15개인가? 20개인가? 20개가 보이지, 그치? X고 20개가 보인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저기서 이제 V 더하기 S가 40이다. 저걸 식으로만 쓰고 답을 내시면 끝나겠죠, 지금 그러면. V가 5X 세제곱이고 S가 20X 제곱일 때 걔가 40이다. 5로 나눠주면 X 세제곱 플러스 4 X제곱 8 이항 아까 마이너스 8은 0. 아까랑 똑같이 3차 방식에 대한 이야기.
2는 안 될 것 같죠? 4 해볼까?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4의 세제곱 64. 안 되네. 뭐 틀렸나? 다섯 개? 두 개? 20 맞지? 4 안 되고 찾아봐야겠다. 몇 개 더 찾아봐야겠네요. 일단은 마이너스가 대입되겠구나. 1은 안 될 것 같고 2 해보자. 2 마이너스 2 해볼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4 4 16 되네요. 16 마이너스 8. 오케이 0 됐어. 마이너스 2야. 자 조리 좀 볼게요. 답은 아니겠지 지금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x는 길이야. 길인데 당연히 음수 나올 수 없으니까 얘는 아닐 거고 다른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제곱 2차 1차 없고 상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로 하시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8 0 오케이. 자 요거 인수분해 되겠지. 인수분해 식은 저울로 가서 한번 써볼게요. 인수분해를 다 여기다 쓸게. x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니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자 지금 여기서 근이 안 나왔어. 그럼 뒤에서 근이 나와야지 당연히 2차식에서. 2차식을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거고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우리는 근해 공식으로 푸셔야 되겠고요. 근해 공식으로 풀어주면 얘가 0이 되는 x니까 x는 짝수 공식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반 b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4로 바뀌었지. 마이너스 4니까 답은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5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x는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중에 양수인 건 이쪽이겠지.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게 답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답까지 골라내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1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가관법과 대입법 중에 우리는 이제부터 대입법을 굉장히 선호해서 많이 풀 거라고 했었어. 그래서 1차와 2차가 연립됐을 때는 무조건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두 번째 식에 대입하는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많이 풀 겁니다.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1차와 2차면 더더군다나 훨씬 엄청나게 많이 풀 거야 앞으로도. 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앞서서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함수식 바꾸는 것처럼 많이 해봤어. 문자 변화하는 거. 그래서 두 식 중에 누구를 바꿀까? x로 정리할까요? 첫 번째 식을 1차 식을 x는으로 정리하면 y를 이항하면 y 마이너스 이렇게 바뀔 거고 x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어. 그럼 두 번째 식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식의 x를 정리했으니까 이 y-1이라는 식을 이 x자리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x가 소거 되겠지 자연스럽게. 둘을 여기다 대입해서 써주니까 x자리에 그대로 y-1 그 다음에 y는 5. 이 식을 풀기 시작할 거고 전개시키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완전제곱식 풀고 플러스 y제곱이니까 y제곱 2개 되겠네요. 는 5 이항하면 마이너스 5는 0이고 여기 마이너스 4겠지. 그러면 2로 한번 나눠주면 y제곱 마이너스 4였으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인수분해가 y-2에 y 플러스 1 이런 거 자연스럽게 가져야 되겠고 y값 2개 나와. 2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셋 다 2개 나온다는 얘기지. 2개에서 y가 2일 때랑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x값 세트를 찾아주면 y가 2면 요런 데 대입하면 편하죠. 처음에 정리하는 거 2면 1 나오지.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나오겠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세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뭐냐면 답이 두 개인데 상관없죠. 대입하면 계산이 똑같아서 뭔 말이냐면 알파가 x값인데 알파가 1이면 베타가 2가 나온 거고 또는 알파가 x값 x가 마이너스 2면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잘 보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하긴 했어. 이렇게 생긴 식을 대칭형이라고 하는데 알파 베타 자리 바꿔도 똑같은 거. 지금 실제로는 알파 베타가 부호도 다른데요 라고 했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은 똑같이 나오죠. 알파 제곱 1 베타 제곱 4 반대로 알파가 마이너스 2여도 제곱하면 얘 베타도 1 이렇게 나오니까 상관없지. 둘이 알파 베타 곱한 것도 둘이 곱하면 플러스 2 둘이 곱하면 플러스 2 여기도 2라는 게 고정이야.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거 얘는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3이라는 게 아주 쉽게 계산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째 유형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연립 2차, 2차와 2차, 2차끼리 연립이 되었을 때 1차가 없어. 얘도 실제 우리가 풀이는 대입법이 주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입법. 그럼 이제 대입하기 위한 식을 찾아야 되는데 대입하기 위한 식을 찾는 게 바로 뭐냐면 두 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 정확히 말하면 인수분해가 되면서 는 0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식 중에 분명히 한 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0꼴, 꼭 0이 아니어도 다 저쪽으로 몰아서 0 만들었을 때 인수분해 되는 식, 요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되는 거. 지금은 누가 봐도 는 0식이 얘고, 그래서 여기가 는 0일 때 앞에 확인하는 거지. 는 0이면 앞에 확인해. 인수분해가 되나? 되잖아 지금. 그래서 인수분해 되니까 이건 인수분해만 하면 되겠지 그대로.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볼 거야. 는 0식을 찾아서 요거 같아. 오케이, 요거를 인수분해까지 가능하니까 좌변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합차겠죠. x 플러스 y와 x 빼기 y는 제로. 자,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뭐냐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x랑 y는 얘가 0이던가 얘가 0일 때라는 얘기지.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x와 y 조건은 얘가 0이던지 x 플러스 y가 0이던지 또는 x 빼기 y가 0일 때 첫 번째 식은 만족해. 다시 얘가 0이란 얘기는 x랑 마이너스 y랑 같던지, 요거 바꿔준 거예요 이 항에서. 또는 x랑 y가 그냥 같던지, 이 둘 중에 하나겠지. 요걸 만족한다 이거고 요걸 만족한다 요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되면 만족할 거고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되면 만족할 텐데 우린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두 번째 식을 만족한다. 이 식을 만족할 거야. 그럼 얘를 이 첫 번째 식 조건을 두 번째 식에 대입하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x는으로 정리했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여기 x자리에 전부 다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y를 아까처럼. 그래서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자고 마이너스 y 제곱되고 마이너스 x자리에 마이너스 y 곱하기 y 그 다음에 플러스 2y 제곱은 4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제곱하시면 플러스 y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 제곱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2y 제곱이니까 실제 계산은 y 제곱 2y 제곱이니까 4y 제곱 되고 4y 제곱이 4라는 얘기는 y 제곱은 1, y는 뿔마 1 나왔지. 자, y가 뿔마 1이라는 것은 y가 1이면 y가 플러스 1이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겠지. 이 식을 보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이면 반대로 x가 플러스 1 나오겠죠. 그 반대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해가 일단 두 쌍 나온 거야. 두 쌍.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여기도 가야지. 여기도 가야지. 요거를 만족할 때 똑같아요. x자리에 마이너스 x자리에 이번엔 플러스 y 그냥 대입하면 되지. 그때 똑같이 y 제곱 마이너스 y 곱하기 y 그 다음 플러스 2y 제곱은 4 이렇게 되면 y 제곱 이렇게 지워지겠지. 2y 제곱은 4니까 y 제곱이 2가 나오고 y는 풀마 루트가 나오지 지금은. 그래서 y가 플러스 루트 2일 때라는 거야. y가 플러스 루트 2일 때 x가 얼마 나오냐면 지금 조건식이 x랑 y랑 그냥 같다. 그냥 같다니까 같은 수가 오겠죠. 같은 수. 그래서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 이때 x도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이렇게 셋, 넷. 해는 이렇게 총 4개 나온 거야. 총 4개의 해 중에서 잘 보세요. x, y를 알파, 베타라고 각각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알파랑 베타랑 더해보라는 얘기야. 즉 x값과 y값을 더해보자고. 얘네 둘이 더하면 0. 얘네 둘이 더해도 0. 얘네 둘이 더하면 2루트 2. 얘네 둘은 둘 다 마이너스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루트 2. 그래서 문제에서 찾는 최대값 얘가 되겠지. 양수인 거. 최소값은 음수인 얘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대문자 m 최대값 빼기 최소값 이걸 해주면 얘 빼기 얘니까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그래서 둘을 더하기로 바뀌면서 답은 4 루트 2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쪽 부분은 저 위로 올라가 봐. 이거는 사실 안 풀어도 두 분의 합은 알 수 있어. 이걸 만족한다고 했잖아 지금. 이 식을 만족하는 x, y로 얘를 푸는 거니까 x랑 y. 이 식을 만족하는 x, y는 무조건 더하면 0이에요. 그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야. 알겠지? 근데 조건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유형 13번 내용 있잖아. 대칭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급하게 마무리를 다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xy에 대하여 대칭인 연립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식을 꼭 지금처럼 풀 필요는 없지. 지금 알려주는 방식처럼 풀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꼭 대칭인 식이니까 이렇게 풀어야지라는 방식으로 풀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푸셔도 됩니다. 아는 대로 풀란 얘기는 결국에는 그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버겁긴 하지. 이런 것도 다 좀 돌리면 풀 수 있긴 있어. 자 일단 대칭인 게 누구냐면 대칭인식이 뭐가 있냐면 세 가지야. 우리가 다루는 대칭인식은 보통 x 플러스 y, x 곱하기 y,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대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x랑 y랑 자리를 바꾸어도 똑같은 식. x랑 y랑 자리 바뀌어도 똑같은 거.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마이너스는 자리 바꾸면 다르니까 x 더하기 y든가 둘이 자리 바꿔도 똑같죠. x 곱하기 y도 둘이 자리 바꿔도 똑같은 식 되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똑같지. 자리를 바꾼다라는 건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x 자리에 y, y 자리에 x 이렇게 써도 같은 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 식이 대칭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이 연립 방식을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것이. 어떻게 푸는 거냐라는 건데 얘는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실제로 얘네 둘로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죠. 얘와 얘만 갖고 푸는 거야. 얘네 둘만 갖고.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내가 무지하게 강조했지만 변형식 x 플러스 y제곱 2xy. 아직도 까먹은 친구들이 있다면 좀 잘대로 외워놓자. 이제 몇 번째 나온지 모르겠다. 이제 요렇게 뭐 근과 계수형에서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변형식이죠. 곱셈공식 변형식. 얘 같은 경우는 요걸로 바꿔서 풀어도 되거든. 요걸로 바꿔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합과 이 곱의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푸셔도 돼요. 왜냐면 잘 봐. 저기서 첫 번째 식이 지금, 그러니까 아는 지식을 다 갖다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밑에 x, y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 그럼 얘를 내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식은 그대로 갖다 쓸 거야. 이렇게 얘가 지금 13이라는 얘기지. 얘가 이거니까. 그렇지. 그럼 x, y가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6이라고 했어.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해. 두 번째 식의 조건이 마이너스 6을 대입해. 그러면 이 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 대입하면 플러스 12가 되겠지. 얘가 13이네. 그래 그러면 11을 이해하니까 x 플러스 y 제곱은 1이 됐죠. 13 빼기 12에서. 그 말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x 더하기 y가 얼마냐면 플러스 1이든지 또는 마이너스 1. 얘를 제곱하면 1 되는 거니까.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 자,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그럼 이거란 얘기야. 그러면 x 플러스 y가 1일 때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인 경우, 또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일 때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인 경우, 이 경우가 되겠지. 근데 사실 이거를 원래대로 풀자면 막 얘를 한 문자로 정리 대입해서 풀겠는데, 이 정도는 니네가 할 수 있어. 해봤어. 언제? 인수분해할 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데 더해서 1이 되는 경우, 이런 거 풀어봤잖아. 맞지? 실제로 이거 연립하잖아요? 몇 차씩 돼? 이걸 우리가 연립에 의해서 풀자고 하면 얘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할 거고, 첫 번째 식을 정리해볼까? x는 요거 이항하시면 1 빼기 y가 될 거고,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1 마이너스 y 곱하기 y 마이너스 6이니까 정리시키면 y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6 이항하면 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인수분해해서 y 마이너스 3에 y 2 플러스 2는 0에서 y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이게 두 개가 나오겠지. 2차 방식이니까. 그럼 y가 3이면 x는 3일 때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y가 마이너스 2면 둘이 더하기로 바뀌니까 x 값이 3 될 거고, 이렇게 두 세트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들아 조금만 생각해봐. 니네 이미 해봤잖아. 인수분해할 때 많이 해봤지만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더해서 1이 되는 두 수 정도는 찾을 줄 알잖아. 이렇게 안 찾아지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안 찾아지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지. 왜냐면 여기서 뭐 나올 거니까, 근해 공식으로 나올 거니까 y가. 알겠지?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딱딱딱 된다는 얘기는 니네가 충분히 찾을 수 있어.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1 된다. 이거는 하나가 2면 하나가 마이너스 3 아니지. 부분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지? 그럼 두 수가 이거랑 이거야. 더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두 수를 찾았으면 얘가 x일 땐 얘가 y, 얘가 y일 땐 얘가 x. 그 얘기지 지금 여기서. 여기도 똑같지 그러면.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면서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그럼 얘도 3하고 2인데 마이너스가 이번엔 여기 써야 되겠지.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6. 인수분해할 때 충분히 썼던 것처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2란 얘기고, x가 2면 반대로 y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바로 안 찾아지는 경우는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가도 돼.
이렇게 푸는 게 일단 우리가 아는 조건으로 그냥 다 갖다 푸는 거야.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x, y를 직접 구하는 것도 있지만 좀 전에 했던 얘기대로 대칭형, 즉 잘 들어, x 플러스 y랑 xy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네들이 포함된 식이 연립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만 가지고 연립되어 있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는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로 바꿔서 우리는 요거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요 두 개의 값으로 문제들이 조금씩 풀릴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치환이라는 걸 할 겁니다. 치환이라는 걸.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x 플러스 y를 뭐라고 할까 뭐 저기 t u v 이렇게 하죠. u 그다음에 x 곱하기 y를 v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잘 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라는 식은 이거에 의해서 합의 u 곱의 v 이렇게 치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대신에 요거 치환된 걸로 써주면 u제곱 마이너스 2v가 13이고 xy가 v니까 v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지금 연립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문자의 값이 나왔으니까 바로 대입하면 되겠지. u제곱 요거 대입하면 아까 나왔던 그 식이야. 실제로는 13이고 u의 제곱은 1이겠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u의 값이 플러스 1도 될 수 있고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봤어. 구하고자 하는 거 보니까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라는 식이 이런 녀석들로 표현이 가능한가라는 건데 가능하죠. 또 자고 있네. 자, 봅시다. 여기서는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주면 x 마이너스 y에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식으로 풀어도 좋고 또는 얘네가 알고 있는 변형식이라는 게 있었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변형식이 뭐야? 이건 인수분해식이고 곱셈공식 변형. 지금쯤 진도 나갔으면 여기까지 가는 학교도 있을 텐데.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을지. 맞아? 이것도 기억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자,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왜냐? 지금 문제 잘 보면 다 나와 있거든. 여기 위에 걸 쓰더라도 위에 거 잘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인지 알아. 지금 쭉 있지. 13.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도 알아. 마이너스 6이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은 계산이 되죠. 13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빼기 6이니까 요 값은 7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7 나올 거야. 위에 걸로 해볼게 그냥. 순서대로 위에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의 값은 얘네들은 고정된 값이니까 이 값은 지금 여기가 7이었죠. 7 곱하기 x 빼기 y.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값의 최대값, 최소값, 제일 클 때, 제일 작을 때 찾으라는 얘기는 여기가 제일 클 때랑 제일 작을 때 찾아달라는 이야기야. x 마이너스 y가. 자, 그럼 x 마이너스 y 값을 구해볼 건데 x 마이너스 y 값을 또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 그러면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x 마이너스 y의 제곱을 합과 곱으로 구하는 걸 배워봤지. 근데 이걸로 구해주시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 나와있죠. 13이라고. 13의 제곱 169 빼기 xy가 마이너스 6인데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네. 4, 6, 2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얼마냐? 미안, 잘못했다. 다시 이거 지금 이게 아니다. x 플러스 y가 나오지 않았죠? U가 뭐였지? x 플러스 잘못 쓸 뻔했다. 다시
이거 문제 왜 이래? 쉽게 볼 때는 되게 어렵게 해놨네. 자, 뭐냐면 지금 이 u가 뭐였냐면 u가 x 플러스 y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저 취한된 문자로 쓰면 u 제곱 마이너스 얘가 지금 v였죠. 그래서 4v야, 4v. 그럼 실제로 이제 u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어. v는 고정돼 있고 u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u 제곱하면 똑같지. u 제곱은 1이니까 얘가 1 빼기 4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4 곱하기 v 하면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지. 정답이 얘가 25가 될 거야. 그럼 x 빼기 y의 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x 빼기 y는 뿔만 5가 되겠지. 제곱해서 25가 된 거니까 x 마이너스 y의 값은 풀만 루트 25인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이거에 의해서 x 빼기 y가 20 풀만 5라는 게 나왔으니까 7을 곱해주면 플러스 35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35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은 이거, 최소값은 이거 이렇게 답이 되겠죠. 이제 풀이가 좀 좋지 않네요. 자, 잘 들어봐. 이 풀이는 지금 좀 내가 이상하게 푼 것 같아.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여기서 xy 직접 구하는 문제 이거 변형식 하지 말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 변형식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해볼게. 아까 했던 얘기랑도 조금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 여기까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여기서 u가 뭐였냐면 u가 아까 x 플러스 y였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실제로 여기야. x 플러스 y u가 1일 때 x 곱하기 y 여기 있죠. 아까 v 마이너스 6이었지. 그리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일 때 x y가 마이너스 6. 자, 이게 아까 우리 했던 거였었지. 앞서서 했던 거. 지금 풀이 말고 앞선 풀이에서 x, y를 직접 구하는 방법.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수분해에서 연습한 대로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일 때 x, y를 직접 구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 가능하다면. 근데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걸 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대입해서 2차식 만들어서 풀어. 괜찮아.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그 풀이 자체가 어떻게 얘랑 얘를 이제 얘를 그렇게 푸는 방법 중에 어떻게 얘기하는 지금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야.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이 있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거든. 난 사실 저렇게 잘 안 풀어요. 실제 내가 풀어도 저렇게 잘 안 푼다고. 근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 뭐냐면 이 x랑 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x랑 y가 두 근이야. 알파 베타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라고 있는 거지. 그치? 두 근의 합과고 근과 개수의 관계가 나와 있는 거라고. 그럼 최고차항 개수를 1이라고 두고 x 대신에 t를 쓸게요. x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이 1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1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1차항 개수에. 그다음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 되려면 a분의 c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뒤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있겠지. 자, 이렇게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2차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는데 다시 말하면 이 2차 방식 t에 대한 2차 방식을 풀면 두 근이 나오고 그 두 근이 바로 누구냐면 x랑 y 값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풀 건데 이 식은 잘 보면 얘들아 이 식은 잘 보면 내가 이걸 왜 설명을 잘 안 하냐면 이렇게 안 하냐면 이 식은 결국에는요 니네가 이거 연립 아까 했던 거 잘 생각해봐. 1 빼기 y로 돌린 다음에 얘 여기다 대입하잖아. 아까 했던 거 생각하면 그래서 1 마이너스 y 곱하기 y가 지금 마이너스 6이라고 할 때 이거 전개시키면 y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6에서 이항하면 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요 똑같은 식 나왔지. 똑같이 나오잖아, 그렇지? 똑같이 나오니까 어차피 같아. 풀이가 똑같아.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쓰세요. 근의 공식 써서 x 구하세요. 이렇게 했지, 그렇지? y 나오면 그걸로 x 구해라. 똑같은 얘기야.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그럼 왜 이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얘는 x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두 근이 x랑 y야. 그럼 이 식을 풀었을 때 근이 나올 거야. 실제로 이제 풀어볼게요. t-3과 t 플러스 2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t 값이 두 개가 나와. 3 또는 마이너스 이 두 근이잖아. 얘가 두 근인데 두 근이 x랑 y니까 얘가 x면 얘가 y, 얘가 y면 얘가 x. 이걸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했는데 이렇게 되겠다고 하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x가 1 플러스 루트 5일 때는 y가 1 마이너스 루트 5일 거고 반대로 x가 1 마이너스 루트 5일 때는 y가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근의 공식이면 이게 더 훨씬 빠르겠지. 왜냐면 아까처럼 풀었을 때 만약에 근이 1 플러스 루트 5가 나와서 그럼 1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1로 들어가서 x를 구하고 y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문제가. 바뀐다기보다는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계산 안 하고 x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이런 문제의 풀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계산력을 키운다면 이렇게 안 하고 아까처럼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두근이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을 때 x가 3이면 y가 마이너스 2. 두근이 x, y니까 반대로 x가 마이너스 2면 y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근데 아까도 내가 일전에 말했지만 좀 전에 아까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좀 이 문제를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니네가 가능하다면이란 아까도 했지.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직접 찾을 수 있다면 직접 쓰세요. 훨씬 빠르니까. 이렇게 되겠지. 반대로 그러면 x가 2면 y가 마이너스 3이겠구나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묻는 x세제곱 y세제곱을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대입해서 풀어보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이 네 가지를 다 대입해서 풀어봤을 때 답을 주세요 라는 게 이제 여기 문제의 해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x랑 y가 될 수 있는 쌍들을 보니까 쓸게 그냥 3일 때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때 3이 있었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2가 있었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 1 때 마이너스 3이 있었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었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값을 직접 계산해주면 이때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하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돼서 이렇게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세제곱하면 27이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앞에 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 뒤에 거 세제곱하면 8이니까 마이너스 8 될 거고 여기서 세제곱하면 8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35 요것도 35 요거 둘이는 마이너스 35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최대값 35에 최소값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랑 같은 답이 나온다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한 걸 설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마지막 파트는 이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 풀이 아니면 일단 간략하게 바로 구할 수 있으면 바로 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게 제일 좋고요. 이게 안 될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아까 바꿔서 대입해서 푸는 거 있지 1차식 바꿔서 대입하는 거 이렇게 풀어도 큰 문제 안 되니까 그렇게 풀어보셔도 됩니다. 결국엔 xy 값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목적인 거고 유형 14번까지 이어가 봅시다. 해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해가 몇 개 있다 뭐 없다 이런 거 얘기하겠죠. 보시면 41번 연립방정식 다음식이 있는데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건 x 값이 하나 나오고 y 그때 y 값 하나 한 짝만 있어야 되는데 한 세트만. 그럼 그건 어떻게 계산하냐? 단순하죠. 우리가 일단 이걸 푼다고 생각해봐. 1차와 2차를 풀 거야. 1차와 2차를 풀 거야. 그럼 쟤도 여기서 선생님 그럼 여기도 x 플러스 y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대칭형이 나와 있으니까 uv 그런 uv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야 된다고.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세요. 우리가 하던 대로 1차식을 변형해서 대입하는 거지. 두 번째 식에다가 그래서 x자리에다가 a-y를 대입해주면 a-y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8. 요거를 일단 풀려고 우리가 이걸 만약에 푼다고 생각하면 전개를 먼저 시키겠지. y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은 18. 좀 더 정리하시면 2y의 제곱에 마이너스 2a의 y에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이 있었고 18은 넘겨서 마이너스 18은 제로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풀어봐서 알지만 풀 때 보시면 여기서 y의 값을 구했어. 우리가 y의 값을 구했는데 y가 만약에 두 개가 나왔어. 그럼 y가 알파일 때 x 값이 하나 따라 나오고 y가 베타일 때 x 값이 하나 이렇게 따라 나왔었지. 근데 여기서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것은 y의 값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만 나와야죠. y가 하나여야지 대입해서 x 값 하나만 나올 수 있지. 그래서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건 y의 값이 하나. y의 값이 하나 나온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한 문자로 정리하는 이 식에서 이거에 실근이 한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게 무슨 방정식이야 지금? y에 대해서 보면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에 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상 판별식이 0일 때가 되겠죠. 0일 때 중근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시면 자, 판별식으로 할게요. 여기 a, b 이만큼씩 b 반의 제곱 2a의 반이면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c자리에 a제곱 빼기 18 중근 갖는다는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되겠지. 요거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36. 그래서 a제곱이 36 그럼 a의 값은 풀마 6에서 문제에서는 양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6 이런 식으로 연립한 2차식의 해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대부분 다 2차 판별식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연립 2차 방정식이면 알아야 돼요.
자, 15번형입니다. 공통인 근을 갖는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이런 거 나겠지. 자, 보시면 644번에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지고 있다. 얘가 근을 최대 2개까지 가질 수 있고 얘도 2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이 2개랑 2개 중에 오직 하나, 한 개만 이렇게 겹쳤다는 얘기야. 공통인 근 같은 수, 얘네들은 다른 수여야 돼. 그런 얘기겠지 지금. 그랬을 때 k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잘 들어봐. 공통인 근 알파, 이렇게 알파라고 지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너네가 일단 두 식의 공통인 근을 한 문자로 먼저 지정을 할게요. 공통인 근을 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지금은 알파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알파라고 쓸 거고. 그래서 얘가 근이 오케이, 그러면 얘를 그대로 대입해서 일단 쓸게요. 주어진 식에. 사실 이 대입하는 게 사실 조금은 무의미하긴 해요. 왜냐면 그대로 x 자리에 되는 거라서. 잘 봐.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이렇게 쓰일 거고, 두 번째 식은 알파 제곱 3 알파 플러스 k는 제로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2차항을 소거해봐. 2차항을 소거하면 잘 봐. 이런 게 나와. 2차항을 소거했을 때 이거 지워지고 나면, 만약에 소거 안 되면 여기 맞춰서 소거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던 대로. 이거 빼버리면 알파로 묶을게요. 알파로. 자, 일단 그냥 쓸게. k 알파 빼기 3 알파. 여기서 3 빼기 k 되니까 3 빼기 k 이렇게 되겠지. 요 식이 잘 봐봐. 요렇게 식이 나왔는데 요 식은 뭐 알파로 묶든 k로 묶든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 얘네들을 알파로 묶어버릴까? 알파로 묶으면 k 빼기 3 되고, 이 두 개도 내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k니까 k가 앞으로,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요렇게 하면 다시 항 4개짜리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여기와 여기에서 공통인수가 다시 생겼지. k 플러스 3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겼으니까 걔로 우리가 묶어내고 나면 k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고 나면 여기는 알파 하나 남았고 여기는 마이너스 자기 자신 이렇게 되겠지. 자, 둘을 내가 연립을 했더니, 알파를 대입해서 연립을 했더니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곱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겠지. k가 3이든지 또는 알파가 1이든지 이거나 이걸 만족할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볼게. k가 3인 경우는 어떠냐면, 야 여기 저 k에다 3 넣는다고 생각해봐. 주어진 식에 x제곱이고 k 자리에 3을 넣으면 3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식이야. 두 번째 식에 k 자리에 3을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3x,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이렇게 돼. 두 식이 똑같아져 버렸지. 똑같아져 버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 근이 두 개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갖는 두 개 근하고 얘가 갖는 두 개 근이 다 겹치지. 같은 식이 같아 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아니야. 즉 요 조건이 아니라 우린 뭘 알아낸 거냐면 공통근이 얼마인지를 알아낸 거라고. 지금 알파는 1이라는 공통근을 가져. 근데 k 갖고 하라는 거 너무 쉽게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됩니다. 1 대입하면 1, k, 3은 0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k 값이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찾아낸 공통근도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왜 처음에 선생님 왜 이거 x랑 똑같이 쓸고 x랑 똑같은 자리에 그냥 알파 대입할 거서 왜 이렇게 씁니까? 라고 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마지막 조건식에서 공통근이 얼마인지를 알아낸 거지. 맞지? 그래서 알파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 가시면 될 거예요. 자, 16번째 형입니다. 이제 연립방정식 활용인데 여기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함수,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울 때 이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결국에 함수에서 교점 구하는 문제로 굉장히 많이 다뤄질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냐? 지금 잘 보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1차와 2차를 연립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 1차식과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교점을 구할 때도 우리가 늘 그렇듯 함수 문제에서 교점 구한 다음에 무조건 풀이법의 첫 번째는 연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1차와 2차 연립할 거고, 나중에 2차 함수와 2차 함수도 연립하는 교점도 구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3차 함수 그래프 일이 생겼는데 3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룬 함수 내에서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연립해서 푼다. 아주 기본적인 케이스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히 배웠습니다. 교점을 구할 땐 연립한다라는 거. 자, 그런 활용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이용이 될 거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도형이나 문장의 활용들이 나올 텐데 대부분 도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야. 도형. 그래서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길이가 1차고 넓이가 2차니까요. 647번을 보시면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의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일 때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가 같아요. 자, 그림이 전혀 없지만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고 이거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문제야. 교과서에는 막 그런 문제도 나와. 지름이 10인 원 모양의 통나무를 뭐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른다 이렇게 얘기도 나올 거예요.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 원이 하나 있고요. 지름이 10입니다.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어요.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란 이런 걸 얘기해. 내점이 원 위에 꼭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걸 좀 잡자면 이런 거야. 여기서 직사각형 대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대각선의 교점 여기가 바로 원의 중심이기도 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 나왔어. 지금 보시면 지름이 10이래. 그러면 지름이 10이니까 여기 길이가 10이겠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가로와 세로가 다르니까 내가 이 가로의 길이를 x, 여기도 x겠죠. 세로의 길이 y, y라고 하면 여기도 y겠죠.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x, y, x, y, x 두 개, y 두 개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x랑 y랑 하나씩 더하면 둘레의 반이 되겠지. 14. 다 더해서 28이니까 두 개씩. 그 다음에 그럼 식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누굴 볼 수 있느냐 보세요. 여기 직사각형이라고 했지. 직각이란 얘기지. 직사각형이니까 직각일 거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지. 직각삼각형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의 제곱 100이겠고 이렇게 두 식이 나왔죠. 두 식 갖고 풀면 되겠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는 우리 지금 긴 걸 x라고 놨어? 그럼 여기 x니까 다시 말해서 x랑 y가 나올 텐데 이게 둘이 서로 바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큰 수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풀기 시작하면 풀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아까 얘기했던 대칭형 뭐 이런 건데 그렇게 풀 필요 없고요. 그냥 똑같이 풀게요. y는 14-x로 이항에서 바꿔주시고 이 14-x를 y 자리 y를 정리했으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y 자리에 14-x의 제곱은 100 이렇게. 요거 전개시키면 x제곱에 플러스 14제곱은 196이고 마이너스 28x 플러스 x제곱은 100인데 100도 이항에서 요렇게. 그럼 x제곱 둘이 더해지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8x에 둘이 더하니까 96. 최대한 간단하게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14x에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48. 적당한 인수분해 작업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지. 그럼 x-6, x-8이니까 바로 쓸게요. x의 값은 6 또는 8이 나올 겁니다. 6 또는 8이 나오는데 x가 6이면 y가 8일 거고 즉 가로가 6, 세로가 8 가로가 8이면 세로가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는 긴 변 구하랬으니까 긴 변은 8로 구하면 되겠죠. 8. 지금의 답 긴 변의 길이는 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7번. 지난 시간에 이 허근의 성질, 허근 오메가의 성질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빠르게 정리할 테니까 잘 보도록 하시고 이거를 그냥 글씨 그대로 외우기는 너무 힘들 거다. 직접 써보라고 했지. 빠르게 정리할게요. x제곱은 1을 만족하는 험은 오메가. 이 오메가라는 녀석의 성질이었었지. 이걸 풀어가는 요령은 이거를 이항을 해서 x제곱 빼는 1,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식에서 출발. 이걸 인수분해 하시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여기였었고 여기서는 식은 1이 나오는 거고. 자, 우리가 찾는 허브는 뒤에 식에서 나오는 거죠. 뒤에 식. 요 식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를 만족하는 근을 구하다 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펄마 루트 3i라는 허근이 나왔었고 그래서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근은 얘랑 얘랑 얘 이렇게 플러스 1대 마이너스 1대 이렇게 세 가지의 근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허근이라는 것은 당연히 i가 들어간 이 녀석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 허근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식에서 나온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이 식의 근이 바로 오메가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오메가 바가 되겠지. 왜?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니 켤레인 두 근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 오메가의 성질을 보자면 첫 번째 일단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는 허근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세제곱을 하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라는 건 이 2차식에서 나오는 거였으니까 두 번째 성질은 2차식 요거에 대해서도 성립하겠지. 여기서 근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럼 세 번째 이 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둘 다 되는 거였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였었고 여기서 사실 우리가 추가로 이제 좀 세트로 같이 외웠던 게 오메가 바 또한 얘의 근이었으니까 오메가 바도 세제곱하면 1이다. 이거면 이걸 만족하는 오메가가
있다면 오메가 바도 그렇다라는 거지. 오메가 바 제곱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제로. 이것도 성립할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또 추가로 배웠던 게 이거지.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역수. 반대로 오메가 바와 오메가 역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 얘를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이렇게, 오메가 바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둘이 곱한 거였으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세트로 가져가는 게 뭐였냐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이것을 만족하는 허근을 똑같이 오메가라고 두게 된다고 하면 똑같이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1은 제로를 이항을 해주시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제로를 인수분해 되면서 여기서는 실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이고 앞에랑 똑같이 이 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제로에서 허근이 나올 텐데 이거의 근을 실제로 구해주면 근의 공식이요 2분의 1뿔만 루트 3i가 나오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 그래서 허근 하나가 오메가면 또 다른 근이 오메가 바 켤레가 되고 있지. 그래서 만족하는 성질은 첫 번째 마찬가지. 이거는 이것을 만족하는 허근이었으니까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즉 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무조건. 그러면 따라서 오메가 바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요 2차식에서 나오는 근이었으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제로.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제로. 세 번째 마찬가지. 이 식의 두 근이었으니까 근과 괴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둘이 서로서로 나눠준다고 하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분의 1. 이건 저기랑 똑같은 조건이야. 얘네가 이걸 안 보고 쓸 수 있었는데 뭐 있지? 이걸 외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직접 써야 돼요. 직접 중간중간 계산도 해가면서 쓰시면 되겠고요. 쓰고 나서 이거 보면 하나씩 맞춰가시면 이 조건들을 다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자, 651번부터 좀 볼게요.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하자. 자, 봐. 이렇게 풀란 얘기야. 내가 문제, 자,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데 좀 헷갈릴 수 있다고 했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잘 봐봐. 문제 풀이 이렇게 하는 거야. x세제곱은 1의 허근. 오케이. 이 오메가. 아, 이거구나라는 거는 좀 캐치해둔 상태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슬쩍 인수분해까지만 미리 쓰자. 이항하니까 이렇게 는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얘를 x-1이랑 여기가 오케이 여기 플러스였구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케이 그럼 이 오메가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당연히 세제곱은 1일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거였으니까 제곱 여기까지 기억방을 이렇게 만들어 두란 얘기야. 요거 한 번만 써주면 요거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쪽 부분에 바가 껴있으면 이것도 따라서 생각해보되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 요거까지 지금 바가 없으니까 저 두 개면 충분히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 이거 앞에서도 비슷하게 해봤었는데 여기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플러스 1하고 오메가 제곱 둘이 서로 역수관계만 알겠지 지금? 얘랑 이 자체가 서로 역수관계잖아. 부모 분자 바뀌어있는 상태. 참고하신 거야. 자 보시면 이걸 이제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 오메가 제곱 이 있으니까 요식에서 따라올 것 같아요. 요식에서 저 분모에 있는 오메가 제곱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얘네 둘을 이항을 해. 그랬더니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마이너스를 묶었으면 오메가 플러스 1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답은 바로 나오죠. 이거 잘 보시면 오메가 제곱 대신에 얘로 바꿨으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분의 위에 오메가 플러스 1이야. 똑같은 수네.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랑 역수관계라며. 얘도 얼마야? 얘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곧장 계산이 가능한 변형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55번을 같이 볼게요, 오늘. (55번을) 보시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허근은 어떻게 나온 거냐, 어디서 나온 거냐, 어떤 분이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써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항에서 x세제곱 플러스 1이야. 인수분해까지 슬쩍 써보라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겠네.
인수분해 식은 부호가 반대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것을 만족하는 허근 오메가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일단 당연히 주어진 식은 만족할 거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할 거고 여기서 나오는 근이니까 제곱에 의해서 요것도 만족할 거야. 켤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거의 두 근이 결국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두 근이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1이구나. 두 근의 곱은 플러스 1 a분의 c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요 네 개씩 갖고 문제를 풀 거라고 지금부터. 자 볼게요. 기억부터. 기억은 너무 나와있죠 여기. 기억 맞지? 그럼 니은도 나와있죠 여기. 요거 니은이 나와있습니다. 디귿부터 볼게. 디귿은 뭐라고 했냐면 5제곱하고 4제곱하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알고 있는 거 이거야.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세제곱으로 계속해서 낮춰가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5제곱이라는 것은 세제곱 곱하기 제곱으로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3개랑 2개 나눠서 곱하죠. 세제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거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결국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아. 이런 식으로. 똑같아. 4제곱 또한 여기 4제곱도 보이니까 4제곱도 세제곱 곱하기 한 번 더.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겠구나.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얘 5제곱 대신에 얘를 바꿔서 얘로 쓰고 4제곱 대신에 얘로 쓰게 되면 5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되고 마이너스 4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거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 이 식은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과 같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많이 보이는 식일 거라고. 얘가 0이었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0이겠지. 디귿은 틀렸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디귿은 0이 돼야 맞는 거야. 디귿. 그래서 디귿 틀렸고. 자, 그 다음 리을을 봅시다. 리을과 리을에서는 이건 이제 이것도 사실 외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외우지 않아서 한번 볼게. 오메가 바랑 뭐랑 같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은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은가? 라는 건데 있어. 여기도 이것도 이미 우리가 다 해놨어. 사실 해놓게 뭐가 해놨냐면 여기 보시면 오메가 제곱은 여기 있고요. 오메가 반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건 지금 뭐 분수식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거 요 두 개를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오메가를 만들어 볼게. 마이너스 오메가를 만들어 주면 얘만 이항하면 되지. 일단 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아져. 요 부분을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 요 식에서 오메가 반은 하면 요거 이해하면 되겠지. 두 번째 식에서 오메가 반은 했더니 얘는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 요거 여기서 이해하면. 그래서 보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반은 1 마이너스 오메가. 둘이 같은 거에 틀린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하고 1 마이너스 오메가 같은 틀려? 같은 거잖아. 같은 거죠 얘네들. 리을 맞는 거 이거. 이거 우리가 아는 식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이야. 그 다음 미음. 미음은 2019. 둘 다 2019 제곱을 얘기하고 있는데 2019 제곱이니까 똑같아. 이거를 이것처럼 하는 거야. 이것처럼. 세제곱을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쪼개볼 생각이야. 그럼 세제곱씩 몇 번 곱해지나 보니까 이거를 3개씩 묶어주면 다시 말하면 지금 2019번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3개씩 묶어주면 36, 18에다가 얘가 21에다가 7 하면 여기는 3이니까 딱 떨어지네. 그치? 딱 떨어져. 얘가 673번 곱해지는 거야. 세제곱을 673번 곱하면 2019제곱이 된다 이거지 지금. 해서 얘가 얼마냐면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1과 같지. 여기 있죠.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얘가 673제곱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673번 곱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고 1을 곱하나만 하니까 1이겠지 그치? 그럼 다 나왔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지. 이건 틀렸죠. 그럼 마지막 것도 감이 오지 그치? 마지막 것도 비슷할 거야. 마지막 것도 비슷한데 잘 봐. 얘도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여기 오메가 세제곱부터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다. 4제곱과 5제곱에 대한 얘기는 됐지?
써볼게. 그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이거 하는 거거든. 얘들 여기 3개 더하면 얼마야? 이거 따질 필요 없어 사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얼마야? 0 이거지. 됐어? 이 셋을 봤더니 그래. 그럼 다음 거 3개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들 잘 봐라.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되죠. 얘는 플러스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제곱 돼야 되니까 한 번 더 마이너스니까 부분 플러스 세제곱이 5제곱 돼야 되니까 제곱 더 이렇게 되겠지. 즉 앞에 거 3개가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었었고 그 다음 거 3개는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은 이제 6, 7, 8제곱일 텐데 얘도 마찬가지야. 6제곱으로 묶어주면 플러스네요. 플러스겠지. 플러스 6제곱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묶일 거야. 근데 이게 얼마였다고 여기 있잖아. 이게 얼마였어? 이 0이에요. 0입니다 이거. 얘도 0이에요. 이거 있으나마나 0이지. 얘도 0입니다. 지금 3개씩 묶어서 계속 0 되거든요. 3개씩 묶어서 이게 몇 개야? 항이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항이 몇 개일 것 같아? 응? 99개? 지수를 봐. 1, 2, 3, 4, 99까지 갔지? 그거 하나 더 있지. 1부터 99까지가 99개 맞지? 거기 하나 더. 그러면 99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까지 총 100개의 항이 있는데 100개의 항을 3개씩 묶었잖아. 그럼 몇 가지 남아? 1개가 남죠. 1개가 남아. 그게 얼마냐라는 건데 이거 잘 봐봐. 앞에서 묶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얘를 고민해야지라고 해서 고민해도 돼요. 얘 고민해도 얼마 어려운 건 아니니까. 99제곱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33제곱이지. 얘가 마이너스 1일 거고 마이너스 1에 33제곱 하면 다시 마이너스 1 되니까 다음 플러스 1이지. 틀렸지 이제 마지막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뒤에서부터 묶으면 돼요. 뒤에서 묶으면 3개씩 묶으면 3개씩 묶어주면 이 3개 이렇게 생기면 끼고 마지막에 얘가 남거든. 마지막에 하나. 답은 1입니다. 그래서 비읍은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까지를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유형 2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18번째 유형입니다.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 자, 들어보자. 이 부정은 무슨 뜻이야? 서역에서는 부정을 2가지가 있어요. 부정의 2가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부정은 요거 있지. 영어에서 쓰는 다. 그지? 낫의 의미가 뭐야? 뭐뭐가 아니다 이거지, 그치? 반대 이거 뭐 이렇게 계속 찌르고 있는 거 졸려서 그러는 거야? 네. 그런다고 잠 안 깨. 그냥 자. 부정의 의미는 나, 뭐뭇이 아니다라는 의미기도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쓸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말하는 거 뭐냐면 얘네 지금 말하는 부정은 정할 수 없다야. 아니 된다,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부정 방정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해를 하나로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해가 나오는 경우, 여러 개의 해가 나오는 경우 여기서 여러 개의 해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658번 같은 경우 보시면 자 문제 조건은 이런 식으로 줄 거야. 항상 조건이 붙어요. 부정 방정식의 경우는 정수다 또는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에 맞는 답을 내주시면 돼요. 조건에 맞는 답만. 자, 2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제로를 만들어주기는 자연수 xy에 대해서 자 이렇게 돼 있어. 잘 들어봐. 지금 이 문제는 좀 이제 우리가 약간 억지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 무슨 의미냐면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 인수분해 같은 게. 지금 얘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문제 목표는 이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적당히 잘 바꿔서 이쪽을 인수분해처럼 해. 그리고 여기에는 0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정수를 만들어. 그럼 둘이 곱해서 얘가 될 수 있게 이 두 값을 찾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어 이 정수 자리에 10이 있어. 그럼 여기가 1이고 10일 때, 2이고 5일 때, 5이고 1일 때 이런 식으로 정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해가 요거일 때 뭐뭐, 요거일 때 뭐뭐, 요거일 때 뭐뭐 이런 식으로 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는 게 부정 방정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꼭 는 0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정수가 들어갈 건데 이 정수를 어떻게 맞춰? 여기 있는 정수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요 식을 변형할 수 있게, 즉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 할 수 있게 우리가 상수를 맞춰주는 거야. 자, 어떻게 맞추는 거냐?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잘 보세요. 무조건 인수분해 하는 거야. 얘네들을 공통인수로 묶어버려. 그냥 묶어버렸더니 2x로 묶었어. 2x로 묶었더니 y 빼기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이 두 개를 무조건 그냥 공통인수로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봐. 여기도 무조건 얘를 만드는 거야. 똑같이 얘를 만들어 그냥 갖다가. 근데 실제 y 앞에 계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지, 그치? 마이너스 3i야. 그래서 여기 y 앞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게 되면 마이너스 3i. 자, 보시면 이걸 전개시켰을 때 요렇게 곱하면 얘가 나오고요, 요렇게 곱하면 얘가 나옵니다. 요렇게 곱하면 얘가 나오는데 요렇게 곱하면 얘가 안 나오지. 맞지? 얘가 안 나와. 그래서 원래 얘는 뒤에다 이렇게 써, 그냥 뒤에다 써. 그러면 지금 추가된 거, 없던 게 뭐가 생긴 거냐면 요 부분이 생긴 거지. 이렇게 전개시켰을 때 요렇게 전개시키면 얼마야? 플러스 6이죠 이거? 맞지? 플러스 6.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6을 더해줘. 즉 무슨 말이냐면 쉽게 다시 얘기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6을 더해. 플러스 6을 더해. 그러면 얘랑 얘 묶어서 이거, 얘랑 얘 묶어서 이거 마이너스 그대로. 위쪽에도 똑같이 더해야 되겠지. 양변에 같이. 알겠지? 없는 거 만들어준 거 이렇게 생겨주시면 되겠죠. 지금 새롭게 생긴 게 이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에 관여 안 할 거야. 얘는 다시 저로 넘어가지. 마저 넘어가고 이 앞부분을 인수분해를 마저 해. 공통인수가 되게 만든 거지. 일부러 공통인수가 만든 거 얘들 묶어내. y-1을 묶어내고 나면 남는 거 이 앞에 2x 곱하기 괄호에다 여기 마이너스 3 있지. 마이너스 3은 얘 이항에서 계산하니까 10. 아까 예를 들게 나와버렸네. 자, 그러면 지금 뭐야? 둘이 곱해서 10이 되게 x랑 y값 정하시면 되겠지. 지금 이 문제 x, y 값은 자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x부터 쓸게요. 2x 빼기 3 곱하기 y-2라는 식을 곱해서 10. 자, 이 식을 잘 정리한 게 아니라 좀 바꿔봤더니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지금 인수분해 되고 옆에 상수 10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를 쭉 나열해 볼 건데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 몇 가지가 생겨? 잘 들어라 얘들아. xy가 자연수야. xy가 자연수야. 그지? xy가 자연수야. 자, 여기 음수될 수 있어 없어? 있지. 무슨 말이냐면 y가 자연수일 때 y가 자연수 최소 1이야. 그치? 1부터 생각하면 1 빼기 2하면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 얘가 마이너스일 때가 마이너스 10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치? 근데 안 되거든. 뭔 말이냐면 얘가 1이면 얘도 마이너스 1부터 시작, 얘도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이야. 근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갖고 10을 못 만들잖아. 그치? 그래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사실 없을 거란 얘기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을 봐. xy 값이 아니라 얘랑 곱해서 10 만드는 거니까 이 괄호 값이 1일 때 여기가 10일 수 있고, 얘가 2일 때 5, 얘가 5일 때 2, 얘가 10일 때 1,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좀 정확하게 해보실 분들은 마이너스 붙여서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정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요것만 풀면 될 텐데 계산해보자. 2x-3이 1이 되려면 x가 얼마야? 암산할까요? 2면 되지. y 빼기 2가 10 되려면 y가 얼마야? 12면 되겠죠? 2 빼서 10 되는 수. 됐어? 그리고 3 빼서 여기는 2분의 5겠죠. x의 값. 이때 y의 값은 7일 거고, 5가 되려면 이때 x의 값은 4가 될 거고, 이때 y의 값은 4가 될 거야. 이때는 10 되려면은 x의 값이 2분의 13이 될 거고요. 이때 y의 값은 3이 되겠지. x가 자연수라고 했거든. 이거랑 이거 탈락이지. x가 자연수가 아니어서. 다음 두 쌍밖에 안 나온 거야. 2랑 12, 4랑 4. 그럼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둘이 더했을 때 제일 큰 거는 요거겠지 뭐. 요 경우. 답은 1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걱정이 꼭 인수분해. 자, 그 다음 마지막 19번째 유형입니다.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인데 얘도 우리가 이미 앞서서 다른 파트에서 비슷하게 해본 적은 있는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자, 문제 저기 유형 설명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로 변형이 되는 경우, 즉 는형식인데 왼쪽에 전부 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 는 0인데 여기에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바뀌는 경우. 그게 지금 잠깐만요. 대표 유형이죠. 대표 유형이 지금 그렇게 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664번 시간 되면 밑에 거까지 할게요. 밑에 거는 다른 유형이니까.
자 일단 662번은 요런 형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볼게. 자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실수라고 돼 있어. xy가 실수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이 내용을 이용하는 거야.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실수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0을 포함한 수를 얘기하는데 플러스도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우리가 xy가 실수일 때 xy를 포함한 식 두 개가 각각 이게 제곱돼서 0이라고 했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 그럼 우리 이거 앞에서 해봤지.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 삼각형 길이 같은 거 할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제곱했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하니까 둘이 돼서 0이 되기 위해서 얘가 만일 양수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 그 말은 얘도 0, 얘도 0일 때밖에 될 수 없다. 이 얘기야. 이걸로 풀란 얘기지. 이걸로. 둘 다 0이어야만 한다는 거. 둘 다 0. 지금 얘가 그런 문제입니다. 는형식인데 왼쪽 오른쪽의 식을 보시면 완전 제곱식임을 알아야 돼. 완전 제곱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자 정확히 볼게. 여기 보시면 xy향이 있거든. xy향이 있으면 x제곱과 y제곱이 필요한데 얘랑 이 세 개가 뭉쳐서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어서 개수를 적당히 잘 조절하시면 자 그래서 봤더니 9x제곱이야. 여기 6xy야.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똑같아야 되잖아. 3x 3x 여기 yy 3xy 3xy 더해서 6xy 됐네. 여기는 1x 둘이 곱한 게 1xy 제곱이니까 1xy 제곱이 필요해. 2y 제곱이 아니라 1y 제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y 제곱을 여기 하나 y 제곱 두 개 나머지 하나 y 제곱은 그냥 뒤에다 따라 쓰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쓰고 났더니 y 제곱을 둘로 나눠 썼더니 이 셋이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그다음에 이 뒤에 거 세 개를 봤더니 또 완전 제곱식이지. y에 2, 2는 4, 둘 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y, 둘이 돼서 마이너스 3. 그래서 앞에 세 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으면 이렇게 뒤에 거 세 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으면 y 빼기 2의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돼야 돼.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제곱 안에가 0이 돼야지만 둘이 돼서 0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y의 값은 2가 되겠죠? 0이 되는 거. y가 2면 x의 값이 얼마인가 라는 거지. y가 2면 3x 플러스 2가 0이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서 x, y 나왔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x 빼기 y의 값은 직접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됐지? 자, 그다음 맨 밑에 거 볼게요. 맨 밑에 거는 좀 잘 봐. 문제풀이가 또 재밌으십니다.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안 될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항의 개수가 좀 이상하죠? 왜냐면 아까처럼 좀 확인을 해보면 이런 얘기잖아. x제곱에 4xy, x제곱에 4xy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뭐 빨리 아는 사람들은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캐치할 수 있을 텐데 4y제곱이 필요하거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나머지 5y제곱에서 4y제곱 빠졌으니까 오케이. 1y제곱이랑 뒤에 걸 봤더니 이거 3개 끊고 나니까 항이 4개야. 완전 제곱식이 될 리가 없지. 완전 제곱식은 항이 3개거든요. 그치? 뭐 완전 제곱식 문제가 아니겠구나. 완전 제곱식 말고 어떻게 푸느냐? 자, 이런 문제는 완전 제곱식 두 개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 문자로 정리하자. 한 문자에 우리 인수분해할 때 했던 것처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그래서 2차, 그다음 1차 요 두 개. 나머지 상수 이런 걸로. 그랬더니 x제곱, x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그다음 1차 둘을 묶어주면 2가 있네. 2로 묶을까? 마이너스 2로 묶을게. 그러면 2y 마이너스 1 x 이렇게 되겠네. 뭐 묶인지 알겠죠? 얘는 둘이 마이너스 4xy 플러스 2x인데 얘네들을 x로 묶으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2의 x인데 걔네 둘을 다시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지. 됐지? 중간 과정이야. 나머지 거 쭉 써주면 플러스 5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x. 이렇게 x에 대한 2차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2차 방식처럼.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잘 들어. x, y가 뭐라고 했냐면 실수라고 돼 있어. 실수 x, y야.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실수여야 해. 이거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면 2차 방식처럼 보이잖아 지금.
x제곱 x 상수한 꼴이라고 생각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걸 만족한 x는 실수야. 허수가 아니라 실수라고. 다시 말해서 이걸 2차 방정식으로 보았을 때 뭘 갖는다는 얘기냐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x가 실수라는 얘기는 x의 값은 무조건 실수인 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즉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이 식에 대한 요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실근가지 조건이었지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배웠습니다. 실근가지 조건 두 개의 근 또는 하나의 근 실근을 가질 조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군. 이걸 써보는 거야. 자 짝수 판별식 갈게요. 그래서 일부러 2로 묶어놨지. 지금 A, B, C로 보시고요. B 반의 제곱 그러면 2로 나눠서 2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1 C자리 이거 전부 다 5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잘 들어봐. 이걸 쭉 풀면 제곱식 4y 마이너스 4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5y 제곱에 마이너스 8y에 마이너스 5. 좀 더 정리. y제곱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y제곱이고요.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4y가 되고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야. 양변 마이너스 4 한번 돌려주시면 잘 봐. 양변 마이너스 4 곱해주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놓고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 완전 제곱식이지. 얘 y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y의 값은 하나밖에 없죠. 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아까 계속 얘기했었지만 지금 y도 실수인데 이걸 제곱을 했어.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지. 작아질 수는 없거든요. 얘는 만족할 수가 없어.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그럼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이게 되는 경우는 즉 0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y의 값은 실수 중에는 2밖에 없다는 거지. y가 2일 때 x값 구하시면 되겠죠. y가 2일 때 x의 값, y가 2일 때 x값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지?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실제 대입해보면 돼. 그래서 x의 값 구해서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풀어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664번까지 풀어보세요. 지금 한 데까지 앞에 시험 거기 풀지 말고 여기까지.